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독 세일즈 담당하는 박주성입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어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현장에서 배우는 모니터링 전략, 메가존 클라우드와 데이터독의 실전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오픈소스 모니터링 솔루션을 관리하거나 여러 가지 모니터링 솔루션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능 문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독을 통한 사용자 경험 개선까지 여러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메가존 클라우드와 데이터독 코리아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데이터독에서 파트너 솔루션 아키텍트이신 패트릭님과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독 테크팀의 정상기 리더님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독에서 파트너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 솔루션 아키텍트 패트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독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상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저도 쇼핑몰에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쿠폰 없이는 결제가 잘 되네요. 항상 에러 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벤트 진행하는 100 오프 할인 쿠폰을 사용할 때만 에러가 발생하네요. 일단 서비스의 파드 로그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로그스피어 로그는 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접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로그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로그가 많아서 이렇게는 바로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 로그를 대상으로 검색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때 로그스피어 말고 다른 로깅 시스템도 테스트 해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니고 저희 팀 다른 분께서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이슨 포맷으로 검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이슨으로 검색하는 거 익숙하세요? 아니요, 저 잘 모르는데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사용은 해봤는데 저도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는 원인 파악이 쉽지 않겠는데요? 어떻게 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직장 동료가 데이터독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혹은 헬름 차트로 에이전트를 배포하면 클러스터 전체 컨테이너의 스탠다드 아웃, 에러 로그를 바로 다 수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데이터독 설정이 복잡하지 않나요? 배포하면 기존 파드에 영향은 없을까요? 근데 지금 어차피 장애 나서 원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파드 로그 하나씩 다 이렇게 접속해서 확인하는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빨리 세팅해 볼까요? 네, 그러면 패트릭님이 데이터독을 설정하는 동안 현재까지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픈소스 모니터링 솔루션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 매력은 거부할 수가 없겠지만 관련된 숨겨진 비용은 초기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료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할 때 숨겨진 비용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오픈소스 솔루션은 설치, 구성 및 유지 보수에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솔루션 혹은 기술 스택과 잘 작동하도록 연동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많은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확장 작업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해당 작업 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용 솔루션과 달리 오픈소스 도구는 보장된 지원이나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안 및 취약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자면 모니터링은 마치 보험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작동될 때는 모니터링이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네, 설정이 완료됐다고 하네요. 다시 시나리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입은 1분 만에 했고 2주 동안은 모든 제품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체험판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에이전트 설치 페이지인데 다양한 OS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쿠버네티스 환경이니까 API 키 설정하고 로그 수집이 필요하니까 로그 설정. 오, 자동으로 반영이 되네요. 업데이트된 야물 파일로 배포하면 바로 로그 수집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배포해 볼까요? 네, 진행하시죠. 오, 저희가 로그를 이렇게 많이 생성하고 있었나요? 그러게요. 지난 15분 동안 1200만 개 이상의 로그가 발생했네요. 검색 조건을 걸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네, 데이터독은 따로 쿼리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텍스트로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클릭으로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서비스가 보이는데 저희는 우선 웹스토어 로그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보이는데 우선 에러만 눌러볼게요. 근데 이렇게 해도 27,000개 이상의 로그가 존재하네요. 이렇게 되면 한 곳에서만 보일 뿐이지 이전하고 상황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보니까 왼쪽 위에 패턴이 있네요. 패턴을 한번 눌러볼게요. 오, 패턴을 누르니까 로그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정렬이 되네요. 또 워치독 인사이트가 있네요. 새로운 로그가 발생하거나 특정 로그가 급증하거나 기존보다 이상치를 보이는 것도 바로 데이터독 AI가 감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 익숙한 로그가 있으세요?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페이먼트만 검색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보니까 페이먼트 리젝트가 보이네요. 행사 때문에 많은 접속으로 인해 API 서버 쪽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누군지 아니까 바로 확인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원인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데이터독은 플랫폼을 몇 명이 사용하는지에는 과금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담당자분을 데이터독에 초대 드리고 필요하실까 링크도 공유 드릴게요. 위에 보니까 서비스랑 스테이터스로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영향을 받은 사용자들도 혹시 바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커스터머 아이디가 로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테이블로 확인해 보니까 바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따로 연락을 드려서 사과드리고 이탈을 막아야겠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원인 파악이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 데이터독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에서 보신 것처럼 데이터독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최소한의 설정 외에 복잡한 설정 과정 없이도 신속하게 모니터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독은 700개가 넘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손쉽게 연동할 수 있어서 추가 솔루션이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크게 줄입니다. 이러한 점은 기술 스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리를 단순화시켜줍니다. 또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요구되는 확장성을 제공하며 강력한 보안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이는 특히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때 그 가치가 더욱 돋보입니다. 데이터독은 최신 기술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 추가와 플랫폼 업데이트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또한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독 사용 시 오픈소스 솔루션을 사용할 때보다 발생하는 총 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나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트릭님, 이번 상황에서는 엔지니어들이 기존에 사용 중인 여러 APM, 로그, 인프라스트럭처 제품들을 사용하여 문제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알람을 통해 이슈를 인지하고 APM, 로그, 인프라스트럭처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절차에 따라 잘 대응하였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이긴 했습니다. 네, 어떤 아쉬운 점일까요? 저도 한 가지 짐작 가는 게 있는데 여러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절차적인 시간도 소요되고 여러 데이터의 컨텍스트가 통합이 되지 않아 문제 파악이 분석에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 인지부터 처리까지 소요되는 MTTR, 즉 해결 시간이 증가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 상황에서 데이터독을 사용했다면 APM, 로그, 인프라 데이터 간의 연계 분석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들 간의 사일로, 즉 소통의 벽을 허무는 것이 데이터독의 탄생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제품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85% 이상으로 많은 조직에서 여러 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하거나 각 영역에 대한 개별 제품 사용으로 인해 모니터링 환경이 분산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합된 모니터링 환경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연계 분석이 가능한 제품에 대한 니즈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독의 강점인 통합과 연계 분석, 폭넓은 인터그레이션 지원이 고객분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데이터독이 여러 제품들을 통합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실제 데모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상황과 유사하게 특정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고 데모가 구성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데이터독 APM의 서비스 카탈로그 페이지로 APM에서 모니터링 중인 대상 서비스들의 성능 및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를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별 배포 시기, 리퀘스트 처리량, 레이턴시, 에러, 알람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표에 대한 정렬이 가능해 어떤 서비스를 우선순위를 갖고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 검색 패널을 통해 마우스 클릭만으로 쉽게 조건을 설정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팀 단위, 서비스 타입, 개발 언어, 배포 시기, 알람 상태 등으로 조건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쉽게 여러 조건 설정들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APM 설치만 하면 추가 설정 없이도 지금 설명해 주신 메뉴들을 바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APM 설치만 되면 추가 설정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리스트 뷰 외에 웹 뷰 형태로도 조회할 수 있는데 서비스의 전체 아키텍처를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서비스 또는 담당 팀의 서비스만 조건 설정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 문제가 발생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에러나 레이턴시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조회할 수도 있지만 알람 상태를 얼러트로 설정하여 문제가 있는 서비스들만 조회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라는 단어가 표시되는데 데이터독에서는 알람 또는 알림 설정에 대한 템플릿을 모니터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모니터를 통해 얼러트 조건 및 메시지 수신 채널을 설정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 두 개의 서비스의 얼러트가 확인되네요. 이 중 프로덕트 레코멘데이션이라는 서비스의 모니터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계치 이상 발생된 에러로 인한 에러 레이트 관련 얼러트가 확인되고 가용성 SLO에 대한 얼러트 발생도 확인됩니다. APM뿐만 아니라 대상 서비스의 인프라 매트릭에 대한 매트릭 모니터, 특정 에러 로그에 대한 로그 모니터도 설정되어 있고 현재는 OK로 정상 상태로 확인됩니다. 네, 모니터 현황을 통해 APM뿐만 아니라 대상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프라나 로그에 대한 부분도 매칭되어 전체적인 오버뷰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네요. 모니터 설정은 쉬운 편인가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Recommended Monitors라는 메뉴가 있는데 에러나 레이턴시, 트래픽 등 서비스의 주요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 사전 정의된 모니터 템플릿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스타트 버튼만 클릭하여 쉽게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잘 설정해 두면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얼러트 발생 상황까지는 확인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대적으로 서비스 영향도가 높은 P1 등급의 에러 레이트 관련 얼러트를 클릭하여 좀 더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니터 스테이터스 화면으로 이동하였고 여기서는 어떤 쿼리 조건, 수신 채널, 알림 발송 시 메시지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로 좀 더 스크롤을 내려보면 히스토리 부분에서 알러트 발생 이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알러트를 보면 일시적인 알러트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지속 발생되고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알러트 발생 이력 중 하나를 클릭하여 실제 어떤 메시지가 발송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어떤 API에서 발생하였고 어떤 배포 버전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아래 참고 링크를 통해 연관된 데이터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오버뷰를 클릭하여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표시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문제 확인을 위해 어떤 항목을 확인하면 될까요? 서비스 오버뷰는 서비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선 화면 상단의 모니터 현황을 통해 알러트에 따른 문제 여부를 판단하고 서비스 서머리에서 서비스 주요 지표인 리퀘스트 처리량, 에러 발생량, 레이턴시 추이를 확인합니다. 추가로 와치독 인사이트 탭을 통해서 데이터독 AI 엔진인 와치독이 자동으로 탐지하는 비정상적인 패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치독 인사이트에 탐지한 이벤트들 중 한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스터머 넘버 조건에 대해 에러 비중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네요. 힌트가 될 수 있으니 복사를 해두겠습니다. 좀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면 서비스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모니터링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소시스 탭을 통해 서비스의 전체 API 성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얼러트 현황에서도 파악했던 getTrain이라는 API를 포함하여 리퀘스트, 레이턴시, 에러,
전체적인 지표 확인을 통해 어떤 API에 문제가 있는지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주 배포하는 환경이라면 배포된 버전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네, 다음 디플로이먼트 탭에서 배포 버전에 대한 트래킹 기능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어떤 버전이 배포되어 운영 중인지 액티브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기간을 일주일로 늘려 과거 배포 이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포 버전별로 성능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고 에러 레이트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신규 버전에서의 특이점을 확인되지 않아 신규 배포에 따른 이슈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액티브된 버전을 클릭하여 좀 더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버전을 선택하고 성능 매트릭들을 비교해 보면 리퀘스트, 에러, 레이턴시 모두 현재 버전과 과거 버전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서비스가 배포된 인프라스트럭처의 매트릭의 경우도 신규 버전에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버전별 트래킹을 통해 신규 배포에 따른 이슈는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떤 엔드포인트에 이슈가 있는지와 배포 버전에 대해서는 확인했는데 혹시 인프라와의 연관성은 없을까요? 인프라스트럭처 탭으로 이동하여 인프라 관점에서 추가적인 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비스 인프라는 쿠버네티스 상에 배포된 케이스로 서비스가 배포된 파드 정보와 관련 매트릭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태는 모두 러닝으로 정상 상태이고 리소스 사용률도 정상 범위로 확인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프로덕트 레코멘데이션 서비스의 문제 확인을 계속 진행해 볼까요? 에러 트래킹 탭이 보이는데 이 탭은 어떤 기능인가요? 앞의 과정에서 에러를 확인했었는데 에러 트래킹 탭은 에러 스택을 기준으로 이슈를 감지하고 동일 에러를 그룹핑하여 트래킹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현황을 확인해 보니 getTrain API에 대해 이슈가 확인되네요. 이슈 리스트에서 대상 이슈를 클릭하여 좀 더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최초에 언제 발생했고 가장 최근에는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발생 추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패널을 통해 이슈가 발생한 환경 정보에 대해 태그 값을 매칭하여 보여줍니다. 아까 와치독 인사이트 탐지에서 확인한 커스터머 넘버 값도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에러 확인에 중요한 스택 트레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택 트레이스를 통해 어떤 익셉션이 어떤 클래스, 메소드에서 발생했는지 정보를 제공하므로 에러가 발생한 API와 스택 트레이스 정보까지 확인된다면 어느 정도 원인 파악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에러 트래킹까지 확인하니 현재 발생한 에러가 기존 이슈인지 아니면 새로 발생된 것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네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에러 트래킹에서는 에러와 매칭되는 트레이스를 조사할 수 있게 APM 연결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APM에서 트레이스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트레이스를 조회하기 앞서 APM에서의 트레이스라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트레이스는 애플리케이션에 요청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림과 같이 APM은 유저의 클릭으로 리퀘스트가 시작되어 처리되는 흐름을 하나의 트레이스라는 단위로 모니터링합니다. 그 결과를 아래쪽에 보이는 막대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한 것을 플레임 그래프라고 합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APM에서 트레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트레이스 쿼리 뷰로 특정 조건의 트레이스에 대해 샘플링된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현재 이슈 조건으로 조회한 결과 어떤 서비스 흐름에서 발생했는지 시각화한 플로우 맵과 개별 트레이스가 확인됩니다. 트레이스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트레이스를 시각화한 플레임 그래프가 확인됩니다. 가로축은 소요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서비스 콜 순서를 나타냅니다. 우측 패널을 통해 서비스별 실행시간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팬 리스트에서는 각 서비스별 스팬을 리스트 뷰로 확인하실 수 있고, 맵 뷰에서는 간단한 다이어그램 형태로 트레이스 플로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에러를 확인하여 현재 트레이스에서 발생된 모든 에러들을 확인해 보면 getTrain API 뿐만 아니라 다른 API들에서도 익셉션들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선 트레이스 시점을 기준으로 CPU, 메모리 등 리소스 사용량 매트릭을 제공하여 해당 시점에 리소스 이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트릭은 각 개발 언어의 런타임 매트릭, 자바의 경우 힙이나 GC와 같은 JVM 레벨의 매트릭을 제공하여 JVM 관점의 이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 트레이스에 로그가 연결되어 있네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인가요? 각 트레이스마다 트레이스 ID라는 키값이 생성되고 전파되는데, 이 트레이스 ID가 로그에도 삽입되어 그 값을 기준으로 발생한 로그들만 필터링하여 조회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트레이스에 추적된 다른 서비스들에도 동일한 트레이스 ID 값이 삽입되어 로그가 생성되므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로그 탭에서 다른 서비스들의 로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회된 로그들에 대해 로그 익스플로러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스 ID 값이 검색 조건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에러인 로그들만 조회해보면 프로덕트 레코멘데이션 서비스 관련 에러 로그들만 추려지고, 이를 통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화면에서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 서비스들이 동작하는 인프라의 현황과 또한 발생한 로그까지 연결해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독을 통해 여러 모니터링 제품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모든 팀이 데이터독이라는 하나의 출처에서 일관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또는 이슈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나리오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슈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독을 통해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 모니터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독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모니터 타입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매트릭, 지표를 사용한 모니터를 생성할 수 있지만 APM의 트레이스, 로그 등 다양한 텔레메트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기반의 아노말리, 아웃라이어, 포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브라우즈 템플릿을 눌러 베스트 프랙티스, 데이터독에서 모범 사례로 제공하는 약 450개의 사전 정의된 템플릿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시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한 데이터독은 지속적으로 템플릿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나요? 네, 현재 APM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가정하에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모니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APM 매트릭, 트레이스 아날리틱스, 워치독이 보이는데요. 간단히 공유드리면 데이터독은 APM을 사용하시면 모든 100% 요청에 대해 매트릭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 모든 트래픽에 예외 없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트레이스 아날리틱스는 저장된 스팬에 대해 그리고 스팬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해 자세히 조건을 설정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워치독은 데이터독의 AI 감지 기능으로 워치독이 감지한 항목들에 대해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APM 매트릭을 사용해 특정 리소스, 엔드포인트에 대한 에러 감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배포 예정인 서비스가 add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선택해 주고 리소스는 get as를 선택, 그리고 지난 5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래 set alert 컨디션은 알림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threshold alert, 임계치를 그대로 선택, 그리고 request per second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당 몇 번의 요청, 에러, 그리고 에러율, 그리고 퍼센타일 단위의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용 사례에 맞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러면 평균 레이턴시,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그리고 한 번이라도 임계치를 넘으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선 기본값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Notification and Automation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데이터독은 지라, 페이저듀티, 슬랙, 팀스, 웹훅, 서비스나우, 이메일 등 다양한 인터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항목은 인터그레이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컨디셔널, 템플릿 베리어블을 사용해 조건에 따라 다른 곳에 전송 혹은 정보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니까 태그 항목에 환경, 서비스, 리소스 정보들이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네요. 네, 잘 보셨습니다. 이 태그들을 통해 좀 이따 보게 되실 대시보드에 자동으로 모니터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성을 누르고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엔지니어가 스테이징 환경에서는 잘 동작하고 본인 환경에서도 잘 된다고 했는데 데이터독에서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미리 구성된 대시보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대시보드는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현황을 정리해둔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데이터독에서 수집한 매트릭, 트레이스, 로그, 모든 텔레메트리들을 대시보드에서 통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서비스 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APM에서 제공하는 매트릭들로 구성해 봤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의 경우 주요 지표인 리퀘스트와 에러 카운트, 레이턴시 매트릭이고 각 매트릭에 대해 타임 시리즈 위젯으로 구성하여 시간에 따른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위젯으로 얼러트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정보들을 보니 실제로 별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 환경에 배포할 때도 동일한지 아니면 에러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대시보드에서 두 환경을 동시에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시보드는 템플릿 베리어블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시보드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젯들의 필터를 바로바로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니 환경 변수 ENV가 현재 스테이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스테이징으로 되어 있으니 운영 환경인 프로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토어 프론트라는 프론트엔드 서비스에는 에러가 발생하고 있고 애드 서비스라는 광고 서버에서는 지연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네요. 아까 패트릭님이 설정한 모니터도 알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네, 리퀘스트 카운트 위젯에서 확인 가능한 발생한 요청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연관된 텔레메트리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관련된 로그와 트레이스들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를 눌러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요청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 get as 리소스 작업 시간이 2.5초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클릭 시 플레임 그래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요청 처리 중 약 65% 정도의 시간이 get as에서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스팬을 클릭 후 Go to Trace Explorer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환경, 서비스, 리소스에 대해 검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리소스에서 요청을 처리하는데 2.5초 이상 걸리는 것을 보아 광고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최적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플레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니 전체 요청을 처리 중 어느 부분에서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맞습니다. 요청을 처리 중 발생한 로그 또한 이전 시나리오에서 본 것과 같이 연계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스토어 프론트 서비스의 에러는 광고 서비스의 지연 시간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수정 버전을 배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규 버전 배포를 진행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동일 환경에 버전만 변경했으니 템플릿 베리어블에서 1.2.1로 버전을 변경해서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오, 기존 프론트엔드 서비스 쪽 에러는 해결됐고 광고 서버에서는 지연 시간 문제도 해결이 됐네요. 그런데 이번엔 디스카운트 서비스에서 지연 시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른쪽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리퀘스트 값이 1.2.0 버전 대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과 영향이 있는지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0 버전에서는 400을 넘지 않는데 1.2.1 버전에서는 3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트레이스 익스플로러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먼저 동일하게 대시보드에서 디스카운트 서비스의 트레이스를 확인해 보니 포스트그레스 요청을 처리하는데 약 45%의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니 DB 리퀘스트가 비효율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QL 쿼리만 보아도 상당히 많은 쿼리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면 지연 시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시보드에서는 템플릿 베리어블을 통해 한 개별 환경, 버전의 데이터들을 확인이 가능한데 여러 버전과 환경을 한 개의 그래프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트레이스 익스플로러에서 지금까지는 리스트를 눌러 확인해 보았다면 타임 시리즈를 눌러 버전별로 그룹 바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env 환경 태그를 추가해 여러 조건에 대한 그룹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니 버전별로, 환경별로의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네요. 한 화면에서 비교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2.1 버전에서는 기존 버전들 대비 많은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했으니 1.2.2 버전으로 새로 배포를 하고 해결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 버전으로 변경해 확인해 보니 모든 이슈들이 해결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대시보드에서 여러 조건들을 동적으로 변경해서 확인하니 서비스 현황 파악 및 대응이 쉽고 빨라진 것 같습니다. 모니터도 정상적으로 복구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워크플로우를 통해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롤백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분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보시는 화면은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 페이지입니다. 데이터독은 서비스 운영 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블루프린트, 청사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사진은 시작점일 뿐이며 액션 카탈로그를 통해 보이는 여러 서비스들에 대해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롤백 자동화를 위해 제가 워크플로우를 하나 생성해 봤습니다. 제목이 배포 후 이전 버전 롤백인데 어떤 작업들이 수행되는 것인가요? 네, 가장 먼저 모니터에서 알람이 발생했을 때 해당 워크플로우가 실행됩니다. 이후 어떤 서비스에 이슈가 있는지 사용된 리포와 커밋들을 확인 후 자동으로 이전 커밋으로 롤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롤백 성공 시 슬랙 메시지가 전송되며 지표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모니터가 복구될 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다만 롤백 이후에도 모니터가 복구되지 않거나 롤백 자체가 실패한다면 데이터독에서 장애를 선언 후 추가적으로 지라 이슈를 생성해 해당 이슈를 트래킹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광고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를 설정했습니다. 해당 모니터로 돌아가 워크플로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처음 생성했던 모니터입니다. 아래 4번 Notification and Automation 부분에서 워크플로우를 클릭, 생성된 워크플로우를 추가해 설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네요.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면 확실히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게 워크플로우를 생성해 불필요한 공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나리오를 확인해 볼까요? 패트릭님, 이번 상황은 클라이언트 쪽 이슈로 실사용자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인프라팀에서 모니터링 툴로는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케이스인 것 같네요. 네, 인프라나 APM 모니터링 툴로만으로는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겪는 이슈 확인에 한계가 있죠. UI UX 관점의 사용자 경험이 서비스 품질의 중요한 요소인데 저런 이슈의 처리가 늦어지거나 자주 발생한다면 고객 이탈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프론트엔드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가 부각되면서 데이터독뿐 아니라 여러 모니터링 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프론트엔드 관련 툴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독의 프론트엔드 모니터링 제품인 리얼 유저 모니터링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툴의 교체를 검토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데이터독의 차별성은
럼을 통한 프론트엔드 모니터링뿐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 APM, 로그를 통합하여 기존에 보신 것과 같이 텔레메트리들을 통합해 하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 화면에서 유저의 진입부터 백엔드의 요청까지 풀스택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실제 데이터독 데모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데이터독 럼의 퍼포먼스 서머리 페이지로 서비스의 코어 앱 바이탈 매트릭, 에러, 배포 등 전체적인 오버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능 지표인 코어 웹 바이탈에 대해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코어 웹 바이탈은 구글에서 정의한 페이지 성능 측정의 세 가지 핵심 지표로 LCP, IMP, CLS가 해당됩니다. 다음 지표들을 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비즈니스 이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퍼포먼스 탭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어떤 페이지가 로딩 타임이 긴지, LCP 값이 큰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 서비스는 메인 페이지가 LCP가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까 오버뷰에서 보니 에러 개수와 에러 발생 비율이 생각보다 높던데 실제 어떤 유저가 문제를 겪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에러로 이동하여 에러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러에서는 배포 버전별 에러 분포, 많이 발생하는 페이지 뷰, 그리고 에러 트래킹에 등록된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러에서 배포 버전별 에러 발생 빈도를 확인해 봤을 때 1.0.0 버전에서 문제가 없다가 2.0.0 배포 버전에서 에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디플로이먼트로 이동해 배포 버전 간의 특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0 버전에서 new 이슈가 확인되고 영향을 받은 유저 세션이 확인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유저가 문제를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션 익스플로러로 이동하여 실제 유저 세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저 세션을 설명드리기 전에 데이터독 럼의 데이터 수집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독이 수집하는 럼 이벤트의 구조는 최상위에 세션이 있고 세션은 여러 뷰들로 구성이 됩니다. 각 뷰는 유저가 접속한 URL, 페이지로 보시면 되고 뷰에는 해당 뷰에서 발생한 유저 액션, 리소스, 에러 및 롱 태스크가 포함됩니다. 각 이벤트는 데이터독이 제공하는 럼 SDK에 사전 정의되어 있으며 추가 설정 없이 자동으로 수집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션 익스플로러로 앞서 설명드린 럼 이벤트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좌측 패널을 통해 이벤트 세부 조건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한 유저를 확인하기 위해 좌측 패널에 뷰를 클릭하고 세션 위드 에러스를 클릭하여 에러가 발생한 세션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조회된 유저 세션 중 하나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유저가 어떤 뷰에 접속하고 어떤 액션을 했는지 유저의 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러 탭에서는 발생한 에러와 에러 트래킹의 이슈로 탐지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에서는 유저의 계정 정보와 지리 정보, 디바이스, 브라우저 정보 등 유저 세션의 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디바이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슈인지 확인하기 위해 디바이스 타입으로 그룹 바이하여 유저가 접속하는 디바이스 환경에 대해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브라우저 조건을 그룹 바이하여 브라우저에 따른 에러 분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 조합에서만 발생하는 이슈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특정 디바이스나 브라우저에 의한 에러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추가적으로 API 호출 리소스에서 이슈가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404 에러 코드가 확인되고 디스카운트 코드를 요청하는 API로 확인됩니다. 리소스를 클릭하여 트레이스 내역을 확인해 보면 스토어 디스카운트 서비스를 호출한 것이 보여지고 특정 디스카운트 코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단순 할인 코드 조회 오류로 서비스 영향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럼에서도 백엔드 API에 대해 이렇게 트레이스로 묶어서 보여주니 어떤 서비스 호출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네요. 앞선 퍼포먼스 서머리 화면에서 디플로이먼트를 통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1.0.0 버전에서 2.0.0 버전으로 신규 배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 신규 배포에서 뉴 이슈가 확인되었습니다. 디플로이먼트 트래킹을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버전별 세션 카운트, 에러 카운트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뉴 이슈를 클릭하면 에러 트래킹 화면에서 좀 더 상세히 해당 에러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유저 세션, 뷰, 브라우저, env 정보 등 에러 발생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택 트레이스를 통해 에러 스택 정보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신규 2.0.0 배포에서만 이슈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네, 이젠 뷰잉 컨텍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에러가 발생한 시점에 럼 이벤트에 대해 좀 더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한 페이지인 뷰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서비스, 배포 버전, 브라우저, 유저 계정 정보 등 환경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하단의 어트리뷰트 탭을 통해서 상세히 확인도 가능합니다. 네, 보여주신 어트리뷰트 값으로 조건을 설정하여 해당 유저의 기록들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해당 어트리뷰트에서 확인되는 값을 조건으로 설정하여 특정 유저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유저 아이디로 조건 설정한 후 타임라인을 조정하면 해당 유저가 언제 에러를 겪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뷰 페이지로 돌아가서 에러에 대해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에러 확인을 위해 어떤 정보를 확인해 보면 될까요? 우선 워터폴 차트를 통해 에러가 발생한 시점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터폴 차트는 관련 리소스, 에러, 유저 액션 등을 표시하고 에러를 유발하거나 과도한 로딩 시간을 소모하는 이벤트에 대한 타임라인 형식으로 시각화합니다. 타임라인을 에러 시점 전으로 조정하여 조회해보면 에러 발생 전 클릭 on proceed to checkout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유저 액션이 발생한 시점에서 유저가 어떤 여정을 겪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세션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 유저가 에러를 겪는 실제 상황을 재현하여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션 리플레이 기능으로 확인하니 실제 유저가 어떤 상황에서 에러를 겪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네요. 맞습니다. APM이나 로그 레벨에서는 원인 파악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럼에서 수집한 버전 정보와 에러 트래킹을 통해 이슈 범위를 좁혀나가고 세션 리플레이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한 케이스였습니다. 유저의 행동을 재현해서 확인할 수 있다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이렇게 데이터도 럼을 통해 화면 너머의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데이터독을 활용하여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독의 목적은 여러 팀이
한 곳에서 데이터를 통합해 빠르게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신 대시보드는 서비스 업타임을 나타내는 SLO, 비즈니스 KPI, 버전별 어플리케이션 성능, 인프라 리소스의 현황, 중요 로그는 물론 사용자 여정과 서비스 이용 지역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텔레메트리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의 집합을 넘어 실시간 성능 최적화와 문제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려 성공적으로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웨비나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께서 운영 중이신 서비스에 데이터독을 적용하면 어떨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독은 언제든지 원하실 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데이터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트라이얼 계정을 만들어 보세요. 기능 제한 없이 2주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라이얼 기간 동안 원활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도 지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마친 이후 보내드릴 메일의 설문으로 생성하신 계정 정보 등을 보내주시면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데이터독을 도입하신 선착순 10개사의 회사 멤버분들이 다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네스프레소 버추어 커피 머신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만드시고 좋은 선물까지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데이터독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공유드리는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거나 웨비나 이후에 저희가 따로 보내드릴 메일로 회신 주세요. 자, 이제 웨비나의 마지막 순서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댓글 기능을 통해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정보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